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FM 주식투자 휘열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5분 장중이고요. 2월 11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네이버 카페에 종목 추천을 매일같이 한 종목씩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단기 스윙 종목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일자로 제가 우리 금융 지주를 카페에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로드 해드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또는 선조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텔레그램 채널에 그 하루에 한 3종목 정도 단기 스윙 관심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2월 4일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경동 나비에는 손절이 나갔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중이고,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 10% 달성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목표 수익 10% 달성했고요. 그리고 DB 하이텍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카페에 오픈해드린 그 종목들 중에 지금 약 3종목 정도를 현재 보유 중에 있는데, 이제 이들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함께 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융주주 위주로 한번 볼 건데요. 그 왼편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일자별로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을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페에는 제가 한 종목만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한번 볼게요. 제가 1월 31일이죠. 1월 31일 날 추천드렸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종가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고, 이 밴드값 하단 34,5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단 플러스 10%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이익 실현을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MI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월 3일이니까 이날이죠. 이날 음봉 종가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이날 종가 기준액이 21,55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밴드값 하단 같은 경우는 19,395원. 이 가격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상단 23,780원. 이 가격이 이제 플러스 10% 목표가인데, 여기 도달하면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약 5% 정도는 수익 중에 있고요. 그리고 YMT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달성을 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밴드값 하단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이날 추천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한 4%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상단까지는 우리가 보유를 한다. 그리고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제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그죠? 손절가 이탈을 했는데,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고 손절가를 이탈한 종목들은 손절가 이탈 이후에 다시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 상단에서 매도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잘 써먹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 밖에 보면 많죠. 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수익권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이 구간이고 이제 목표가까지 약 7%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목표가를 도달해서 거의 약 한 25%까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날 추천을 드렸는데 목표가 도달하고 지금 현재 약 한 25%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것도 지금 현재 이날 추천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KC텍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이날 음봉 종가에 추천을 드렸고 지금 밴드 하단 28,350원을 지켜주면 이게 34,700원 목표가 10%죠. 여기까지 도달할 확률이 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는 지금 현재 한솔 케미칼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확대해 보면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거든요. 2월 7일인데 이날 종가에 추천을 드렸고 이게 지금 현재 대략 한 5% 정도 수익 중이긴 한데 목표가가 103,750원 정도가 돼요. 여기 도달하면 단기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10% 엄청나게 큰 수익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단기 스윙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목표가를 도달을 했고 매도하셨겠죠? 제가 매도가 다 정해드렸으니까.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이날 추천을 드렸고 현재 한 3% 정도 수익 중이네요. 이제 목표가는 정말 그 한 2% 차이로 도달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이때 이익 실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금융지주를 제가 이제 카페에는 업로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데이터를 보면 한번 볼게요. 이게 어제 일자거든요. 어제 일자인데 외인과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는 언제 잠시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팔고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긴 했는데 일단은 장 끝나고 뭐 그러니까 최종 확정 집계를 봐야겠지만 어제 그 매수 물량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이후에 도찌죠. 도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단기 스윙 종목들은 이제 하방은 좀 닫혀 있고 이제 상방은 어느 정도 좀 수급적으로 열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게 탁 꽂기보다는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서 딱 이렇게 도달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면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면 제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차트랑 함께 목표가, 진입 기준가, 손절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해당 주식 어떤 식으로 밴드값 상단이 얼마고 하단이 얼마고 매수매도 대응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종목 이슈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이제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 등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명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지도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장 중심주를 매일같이 올려드려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세 종목 정도가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한빛레이저, 유진로봇,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지까지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보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요령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자, 이거거든요. 예, 시장 중심주. 2월 10일자, 2월 7일자, 2월 6일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걸 실제로 제가 그날 하루 동안에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리고 차트상에서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 장대 양봉, 거기에다가 적절한 상승 이유,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총 상박자가 맞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제 추천이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건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될지를 좀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어제 업로드 해드리는 것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시장 중심주라고 해서 원픽을 올려드렸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어제는 이게 장대 양봉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끝난 종가를 기준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이 정도라고 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중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린 날을 기준으로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가 하방 마지노선, 밴드값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이날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 종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를 이렇게 한번 잡는다고 한번 쳐보죠. 볼게요. 잠시만요. 종가가 5,760원이니까 5,180원 정도? 예, 5,180원. 그러면 이 종가를 기준으로 이 5,180원이 이제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터졌고, 그리고 차트상에서 중요한 저항선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줬고, 또 재료도 발생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만약에 내가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10%를 하방을 밴드값을 설정을 하고 상방을 열어놓는 형태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진로봇도 마찬가지죠. 예.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중요한 저항선이 9,260원이었어요. 이거를 이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으로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료도 거기에 상응하는 재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유진로봇,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테마 상승 속, 정식품 제조공장, 팔레트 물류 이송 자동화 구축 소식의 급등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삼박자가 갖춰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절 라인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방을 잡아놓고 이 하단이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을 열어놓는다.
열어놓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좀 대단히 왜 중요하냐면은요. 그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장대 양봉에 대부분 매수를 하세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게 예를 들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종가 매수, 그러니까 종가 매수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어떤 주식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치죠. 예, 뭐 거래대금도 터졌고, 그리고 장대 양봉의 기준봉의 위치, 그리고 이 재료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기준봉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A 같은 경우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세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항을 받고 밀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종가 매수해서 마이너스 10% 손절매 잡고 상방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때요? 예,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꼬꾸라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반대로 이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미 돌파봉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A 구간이나 B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 중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종가 매수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마이너스 10% 이상 밀릴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중요한 저항선을 이제 막 돌파한 기준봉이 발생한 종목의 종가는요. 이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축 하고 바로 밀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0%라는 의미 있는 손절가를 잡고 배팅을 하려면은 이런 A나 C 같은 경우보다는 이 B 같은 케이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특히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저항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항선을 이제 막 저가권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시장 중심주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벗어나서 이 상단에 있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2월 11일이죠. 예,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내일도 이제 장중에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2월 7일자를 한번 볼게요. 예, 2월 7일자 제가 시장 중심주 5종목 올려드렸는데 SOS랩 같은 경우는 이날 제가 올려드렸고, 자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횡보를 하죠. 예, 하방 마이너스 10% 종가 기준 이탈하지 않으면 이건 상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진건설로부터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 종가를 기준으로 바로 훅 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기간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밀리지 않으면 상방으로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심택도 마찬가지고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날라가 줬죠. 예. 이날 종가인데 여기서 이렇게 10% 잡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날라가 주죠. 네. 이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그 장대 양봉 매수하시면 막 순식간에 훅 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어떤 조건값이 맞지 않아서일 확률이 좀 높아요. 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예요. 예, 2006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단기 스윙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 중심주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좋은 정보도 예, 가져가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